사실 회사가 직원의 마지막 근무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회사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다고들 하죠. 이게 정말 중요하면서도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거든요. 오늘은 바로 이 마지막 순간의 품격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문장 정말 곱씹어 볼만 하지 않나요? 좋은 직원은 퇴사할 때 그 가게를 평가한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헤어지느냐가 그 사람 기억 속에 남는 우리 회사의 최종 인상이 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통찰이에요. 네, 그럼 이 마지막 악수가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직원의 퇴사라는 건 어떤 비즈니스든 피할 수가 없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이 순간이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뉘는데 각각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직원이 떠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는지가 남아있는 팀원들의 사기에도 영향을 주고요. 회사 밖에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불릴지, 심지어는 법적인 문제로까지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회사의 품격이 드러나는 시험대인 셈이죠. 보시는 것처럼 직원의 퇴사는 이렇게 두 갈래 길로 나뉩니다. 한쪽 길은 우리 회사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배움의 기회가 되고요. 다른 한쪽 길은 아주 신중하게 위험 관리를 해야 하는 법적인 절차가 될 수 있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길, 긍정적인 이별의 기술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시나리오, 직원이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걸 단순히 사람 하나 나갔네 하고 손실로만 볼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조직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아주 값진 피드백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직원이 저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어렵게 말을 꺼냈을 때 관리자의 반응은 보통 둘 중 하나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감정적으로 서운해하거나 아니면 그렇군요. 혹시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하면서 건설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거죠. 당연히 후자가 회사에 훨씬 더 이득입니다. 퇴사 면담 때 이 두 가지의 질문 꼭 한번 던져보세요. 앞으로도 손님으로 우리 가게 와주실 거죠? 또 혹시 우리 가게 정말 바쁠 때 잠깐 도와주실 수 있어요? 만약 직원이 망설임 없이 네 라고 답한다면요. 그건 그동안 우리 회사에서의 경험이 꽤 괜찮았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만약 직원이 퇴사 이유를 시원하게 말하지 않고 그냥 개인적인 사정으로요. 이렇게 얼버무린다면 어떨까요? 그거야말로 우리 내부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럴 땐 이런 것들을 한번 되짚어 봐야 합니다. 혹시 팀 안에서 갈등이 있었나? 업무량이 너무 많았나? 어쩌면 그러니까 관리자인 내 말이나 행동에 문제가 있었나? 아니면 급여 체계에 불만은 없었나 하고 말이죠. 결국 한 명의 퇴사는 우리 조직 전체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자발적 퇴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훨씬 더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하는 두 번째 길, 비자발적 해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요, 감정이나 관계보다 우리 비즈니스를 지키기 위한 명확한 법적 기준, 이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고를 어설프게 처리했을 때 그 대가는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간단한 민원으로 시작해서 소송까지 갈 수도 있고요. 회사 평판에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 감정이나 충동이 끼어들 틈을 단 1%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30입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직원을 해고하려면 최소 30일 전에 알려줘야 해요. 만약 이걸 못 지켰다? 그러면 30일치 월급 이상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해고의 가장 기본이 되는 대원칙이에요. 물론 이 30일 예고 원칙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재지변 때문에 도저히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거나 직원이 절도나 폭행 같은 아주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또는 입사할 때 냈던 이력서가 가짜였다는 게 밝혀졌을 때처럼요. 이렇게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즉시 해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고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이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이건 섣부른 판단을 막아주는 일종의 안전장치 같은 거예요. 일단 해당 직원을 근무 스케줄에서 빼고 관련된 모든 사실관계와 증거를 명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혼자 결정하지 말고 꼭 상사나 파트너와 상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최소 24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화가 나거나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걸 막기 위한 최소한의 냉각 기간이죠. 이 규칙은 어떤 상황에서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결정을 내리기 직전입니다. 이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요. 우리의 이 결정이 과연 공정한가? 지금부터 여러분이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안전한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최종 체크리스트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질문들이 바로 여러분을 법적인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정직하게 답해보세요. 이 모든 질문에 망설임 없이 예 라고 답할 수 있을 때만, 그때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질문들 중에 단 하나라도 아니요라는 답이 나온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즉시 멈추는 것. 단 하나의 아니요라도 있다면 그건 해고가 아니라 다시 한번 면담하고 개선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 절대로 그냥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자발적 퇴사와 비자발적 해고 두 가지 길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다르지만 결국 모든 이별을 관통하는 핵심 원칙은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 원칙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모든 이별의 기본 원칙은 간단합니다. 자발적인 퇴사는 따뜻하고 진정성 있게 대하고 비자발적 해고는 신중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 회사의 품격과 신뢰도를 보여주는 거고요. 경영자는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모든 건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문장으로 돌아옵니다. 직원은 떠날 때 우리를 평가하죠.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악수는 과연 당신의 회사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남기게 될까요?